방금 소개받은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대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비정규직 문제도 이건 포퓰리즘의 문제 같지는 않아요. 저는 기본적인 어떤 이 고용 임금 패러다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진보와 보수를 초월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시대착오의 번지수착오, 그다음 주제 파악 착오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포퓰리즘보다도 훨씬 사실을 제가 좀 이렇게 더 강력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어떤 일단 포퓰리즘 자체를 이 정치는 포퓰리즘하고 무관할 수가 없는데 그 포퓰리즘 자체를 갖다가 상당히 좀 이렇게 그 문제시하고 나쁘게 보는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문제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규정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나마도 또 이런 것 앞세우게 되면은 이 포퓰리즘이란 말 들으면은 이제 아마 이른바 민주 진보 동네 사람들은 이 토론에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로 좀 이렇게 국가의 어떤 현안을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 좀 진영을 갖다가 초월한 어떤 토론들이 좀 많이 필요한 시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네이밍 자체가 사실과도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토론의 어떤 뭐라 그럴까 지금 필요한 토론의 어떤 성격이나 문화와도 좀 맞지도 않는다는 느낌들을 좀 받습니다. 본론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참 그런 어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참 어떤 가슴이 답답한 게 있어요. 일단 이 자체가 정규직은 정상, 비정규직이라는 거는 비정상이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간 제한하고 사유 제한하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비정규직은 없애면은 어떤 좋은 거고, 그래서 비정규직 좀 뭐 줄였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자기 치적으로, 우리 박은순 시장만 하더라도 자기 중요 치적 중에 하나로서 지금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참 희한하게 인간의 수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의 수명이 짧아졌잖아요. 산업의 수명, 기술의 수명, 작업장, 장비, 설비, 뭐 모든 것의 수명이 짧아졌어요. 단적으로 우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세계 최대의 어떤 휴대폰 회사인 노키아를 일거에 그냥 위기에 빠뜨려버리고, 갑자기 세일가스라는 게 그냥 이렇게 그냥 2007년부터 등장해가지고 이 에너지 어떤 이 정책의 패러다임을 갖다 지금 뒤흔들어 버리고 있는, 그걸 갖다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인간의 수명을 제외하고 모든 것의 수명이 짧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글로벌 어떤 시장과 경쟁에 의해 가지고 변화, 부침, 탄생, 소멸이 극심해졌다면은 우리가 사는 어떤 밑에 토대가 그냥 어떻게 보면 출렁출렁하면서 흔들린다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상부구조인 고용 임금 어떤 시스템 자체도 사실은 같이 흔들려줘야 되는 건데, 근데 밑에는 출렁출렁 흔들리는데 위는 흔들리지 않으려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문제인 거죠. 정규직이라 그러면은 대충 주 4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정년을 보장하는 거죠. 그죠? 이게 정규직이 정의잖아요. 비정규직은 임시직, 일용직, 뭐 기간제, 뭐 기타 등등등 뭐 그런 거고요. 근데 밑에 토대는 산업적인 어떤 산업과 기업, 산업, 기술, 뭐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토대는 훨씬 더 유연할 거를 갖다 요구하는데, 우리는 한번 채용을 하면 주 40시간 이상 파트타임도 불가하고 주 40시간 이상 근로시간 보장하고 정년 보장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명백한 모순들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죠. 저는 이것이 이제 뭐 이념의 문제, 이권의 문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분절적, 인식적, 무지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결합됐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자,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개인과 기업의 어떤 부담을 국가가 전향적으로 떠안아줘야 되죠. 그럼 이게 이제 사회안전망 또는 어떤 고용보험의 어떤 강화로 나타나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른바 이제 고용 임금의 어떤 이 유연성을 갖다 강화를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상식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이른바 유연 안정 시스템이 되는 거고, 이게
이것이 아마 이 선진국의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일부 어떤 진보와 보수를 초월 해가지고 이게 상식으로 돼 있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단적으로 지난 대선 시기에 고용보험을 얘기한 대선 후보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통탄할 일인데 정말 사회 디자인은 딴 게 아니고 정치인을 주 고객으로 하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참 저로서는 정말로 이건 통탄할 일인데 그 중요한 어떤 고용보험에 관한 얘기가 없었거든요. 대신에 있었던 게 뭐냐면 공공부문 솔선수범해서 비정규직을 갖다가 없애자 뭐 이러저러한 그런 담론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큰 어떤 방향 자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을 강화를 하고 사각지대를 없애서 어쨌든 사회연맹을 튼튼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고용임금과 관련해 가는 유연성을 제고를 하는 거고 따라서 정규직이 정상, 비정규직 비정상이 아니고 정규직은 정년보장직은 예외고 이게 예외고 일반적으로는 임시직, 일향직, 기간제 이런 것들이 정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정규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어도 얼마든지 억울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이제 이것이 비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거죠. 제가 첫 번째 얘기는 그겁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우리가 고용임금과 패러다임과 관련해서 우리 지금 청년들 많이 앉아 있는데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좋은 데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죠? 좋은 데 핵심은 사실은 공공부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9급짜리 하나 뽑으면은 100대 1이고 7급짜리는 200대 1의 경쟁률을 갖다 벌리는 거고 웬만한 인류 대학들은 다 고시공시 준비장관 이렇게 돼 있죠. 명백이 망국적 현상이 맞잖아요. 이게.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좋은 데 들어가면은 팔자 피고 나쁜 데 들어가면은 그냥 뭐 이렇게 팔자 찌그러진다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원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산업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거였잖아요. 벽돌공, 금속공, 굴뚝청소부 예컨대 이런 사람들이 이 노동의 질이 비슷하니 이제 그래서 이제 트레이드를 할 때 그때 이쪽 유니언을 맺은 거고 그래서 이제 이른바 노동조합이 트레이드 유니언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노동조합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 사상 자체가 한국에 와가지고는 완전히 변질돼 가지고 돈 잘 벌면은 그냥 신의 직장으로 가는 거고 돈 못 버는 회사 가면은 이거는 천민의 직장으로 이제 이걸 우리가 당연시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경영계나 어떤 이른바 보수 쪽에서도 생산적 임금제라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데 들어가면 높은 거고 나쁜 데 들어가면 낮고. 근데 문제는 생산성 임금제를 주장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비용 요소들 노동을 비롯한 비용 요소도 유연하게 사실은 선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보냈다가 급수하고 생산성에 따라서. 근데 누가 봐도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사실 그 고용과 관련해 고용 인간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어떤 이 유연성은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사실은 생산성 임금제 자체가 이거는 비현실적인 거잖아요. 이게. 자 그렇다면 결국은 장사 안 된다 그래가지고 돈 못 번다 그래서 사람 임금 깎을 수 없고 돈 못 번다 그래가지고 사람 내보낼 수 없다 그런다면은 그렇다면은 사실은 생산성 임금제라고 하는 패러다임도 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격차 자체를 갖다가 가능하면 좀 줄이면서 좀 합리적으로 가야 된다. 이 생산성에 따라 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이 요동을 갖다 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진보나 보수나 이게 노동이나 자본이나 간에 임금 체계와 관련해 가지고는 수익성과 교섭력의 어떤 가파른 함수로 되는 것을 갖다가 이 거부를 해야 되는 거죠. 수익성과 교섭력에 따라서 적어도 수익성과 관련해서 또 생산성과 관련해서 약간의 완만한 어떤 이 기울기는 허용한다 하더라도 가파른 기울기는 사실은 아닌 거죠. 근데 지금 어쨌든 한국 사회는 이 한쪽은 기형적 노동조합 사상이 들어오고 또 다른 한쪽에는 생산성 임금제라고 하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이 수익성에 따라서 이게 아주 가파른 임금 체계를 갖고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가치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복잡한 어떤 거대하고 복잡한 체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자, 힘센 쪽에서 노동과 자본의 담합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후방에 있는 좀 약한 어떤 사슬들을 갖다 얼마든지 빨아먹을 수가 있죠.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갑을담론 아닙니까, 사실은? 갑이 을에 대해 가지고 노동과 자본이 담합해서 가혹하게 빨면 을은 병한테 그렇게 해야 되고 병은 정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저 밑바닥에 가면은 거기는 이제 정말 형편없는 어떤 그런 일, 참 참혹한 참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당연히 주로 이제 병이나 정이나 그 밑에 기본적으로 그쪽에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한국 사회는 비정규직과 관련된 어떤 비정규직으로 상징되는 고용임금 패러다임 자체가 진보나 보수나 할 것 없이 이거는 청년과 비기득권자에게는 최악의 체제를 갖다가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포퓰리즘 경제학법이 문제가 아니고 청년과 비기득권자한테 최악의 체제를 만들고 있는 이 현실 무엇이 문제인가, 저는 이렇게 문제를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도 다뤄야 되고 통상임금 문제도 좀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